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동공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상해 종합이 어제 0.7% 반등했습니다만 4천선 회복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오후장 들어서 한 3% 밀려 있는데요. 먼저 시황 전해 주시죠. 네, 4,000포인트 근방까지 이제 좀 타진을 하던 증시가 좀 이내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내 조금 하락으로 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별 흐름들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일에 좀 약했던 종목들이 오늘 강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일 강세로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비교적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비교적 강했던 업종들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증권 업종과 인터넷 업종, 해운 업종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전일 마이너스 1.5%를 내던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인터넷 업종은 전일 날 2.69%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반해서 오늘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업종으로는 항공과 중형기계, 전력 업종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업종들은 지난 어제장에서 모두 다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약하고 그리고 어제 약했던 종목들이 오늘 강해지는 소위 얘기하는 순환매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지수의 모습들은 4,000포인트대의 부담들을 좀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결국 순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증시에 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과정들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구간들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가 뭐 거의 4%까지 지금 낙폭을 좀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데요. 자, 이슈 보면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유 기업 개혁 관련한 뭐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재료는 좀 어떤 영향을 좀 줬습니까? 네, 오늘 시장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주도했었던 그런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국유 기업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베이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베이다 회의에서 국유 기업 개혁을 좀 가속화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일단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재밌는 흐름들이 일단 좀 하나 나왔었는데요. 강동성 국자위 소속의 기업들 13개 중에 5개사가 일단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고 그 내용들은 대주주 지분을 관한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공시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국유기업 개혁이 계속해서 되면서 중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점점점 효율화를 이뤄나가겠다라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하나의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용 문제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올해 연초 대비로 신용이 한 3조 원 늘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서 한 8조 원대에서는 지금 뭐 신용이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또 하락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도 역시나 좀 최근에 이 신용 잔고가 또 거래일수 기준으로 한 7거래일 연속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늘 좀 악재 요인이 됐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국의 신용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폭발적인 상승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잔고를 좀 많이 일으켜서 신용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지금 주식에 투입이 되면서부터 올라왔었던 모습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선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규제가 결국은 중국 증시의 조정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중국의 신용잔고 상승은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되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 가장 최고점일 때에 6월 18일 날에 신용잔고가 대략 2.2조 원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는 장외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차용하고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규제를 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림과 동시에 신용잔고가 털려나가면서
1.29조 위안, 대략적 1.3조 위안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이 신용 규제 잔고들을 계속해서 신용 잔고 자체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속출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7월 달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딱 끊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권 신용들 자체를 오히려 좀 권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지금 최근에 신용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1천억 위안 정도 늘어난 1.39조 위안까지 일단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중국에서 과거 이때 당시에 조정을 만들어냈던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일단 이 중국 증시의 강한 하락 구간에서 다 털려나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부터는 평범한 그냥 소위 얘기하는 레버리지 100% 정도의 그전 정도의 신용들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에 대해서 추가 더 이상의 좀 규제를 하진 않겠다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추가적인 조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가의 하방 정직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중요한 팩트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상해랑 선전 증시에서 뭐 보호예수 물량 관련된 그 락업이 이제 해제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좋은 재료가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재료도 오늘 좀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제가 중국 증시에서 말씀할 때 하방 정직은 확보가 됐지만 어느 정도 고가 또한 역시 막혀있는 박스권 증시다라는 말씀들을 일단 제가 지속해서 드렸었는데요. 박스권 증시에서 나올 수가 있는 하나의 악재가 이번에 하나 좀 튀어나온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집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대한 그 보호예수 물량들이 450억 위안 정도가 좀 풀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하이 단독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이제 8억 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규모로는 248억 위안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날짜들 을 보면서 앞으로 스케줄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8월 20일부터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일단 해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북경 성건 투자 발전을 시작으로 해서 시노팩 상해 섬유 화학과 그리고 시노팩 그리고 의정화학 등이 일단 이번에 보호예수가 일단 좀 풀려 나갈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물량들에 대한 스케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8월 20일 날 29개로 예정돼 있는 보호예수 물량 중에 6개 기업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전체 물량의 5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8월 20일이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러한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증시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살짝 조정들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8월 20일 내일 증시까지만 일단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큰 산 하나는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대한 모습에 다 전혀 좀 다른 시황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은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중에 오늘 먼저 통화동보제약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통화동보제약이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일단 좀 나오는 모습들이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신다라고 점검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 기간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5월 말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락세에 대한 모습들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급등세를 연출을 시켜주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할 것으로 일단 좀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9명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9명의 대주주들이 일단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금액 또한 좀 상당히 좀 크게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22회 안에 4,600만 주를 발행을 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의 지분 늘리기로 가고 있다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집 자금 중에 80%를 당뇨병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이고 20%는 대만계 이 당뇨병 관련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당뇨병에 관련된 이러한 좀 어느 정도 업무 플로를 수직계열화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일단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러한 트레이더 영번 시그널 구간들을 벗어나면서 이제 음영 구간에 벗어나면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실적들 역시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과거에 대한 실적들 역시도 아주 좀 크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들이지 않는가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유가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는 항공주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항공주 유가가 하락하면서 마진율 값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남방항공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의 노선이 신설을 시킨 지 1개월 만에 무려 10,000명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매차 평균 95%가 예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탑승률 또한 탑승률이 95%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차마다 278명이 평균적으로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 때문인지 최근 들어 실적이 아주 큰 폭의 개선세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러시아 쪽으로 관광을 가고 있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4년에만 러시아 쪽 관광이 대략 좀 100만 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인의 소득 인구와 그리고 러시아 쪽 노선을 최근에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런칭을 하고 있는 이 중국 남방항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수익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번에 축구협회가 이번 국가체육회에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자체기구로 이제 독립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과거에 좀 부정부패가 좀 만연했었던 그런 기간들이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이 축구를 상당히 좀 좋아야 된다고 알려지면서 축구를 통해서 외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까지도 밝혀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일단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아태그룹 그리고 귀한조 그리고 중체산업그룹들을 이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룹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좀 빠르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실적이 뒷받침해 주지를 않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관점들보다는 이슈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태그룹, 중체산업그룹, 기인조 같은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이슈에 의한 상승이다라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중국이 뭐 계속 좀 약세권입니다. 한 4%대 중반 밀려나 있는데요. 자, 어제 뭐 블룸버그가 그 이제 외신 나오는 거 보니까 전문가들 자료를 취합해서 내놓은 그 타전한 내용들을 보면 중국 GDP가 7%가 아니고 한 6%대 중반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약간 제기를 했고요. 그 근거로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났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좀 많이 낙폭을 좀 키워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30분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주가가 그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2008년과 9년, 10년을 넘어오면서 좀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듭니다.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7% 이상대를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주가는 고평가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2008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 증시의 상승률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 경제 성장률과 주가에 대한 연관관계는 어느 정도 조금 없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일환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증시 부양책들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좀 보여드렸던 선이었었습니다. 이 라인대들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결국 중국 증시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박스권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었고 이때 당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증시 부양책들이 아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3,500포인트 구간을 저가 메리트로 하고 있는 구간들이라는 얘기고요. 그 위로는 아직까지 물량들을 더 살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중국 증시는 개인들이
개인들이 샀던 증시고요. 하단에선 기관들이 사고 있는 스마트머니 증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올라갈 때는 좀 매도를 하고 밑에서 받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 기술적 지수의 센터라인에 걸려있는 시점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인 것만큼 지금 현 구간은 살짝 비중을 줄이시고 하단부에서 다시 받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금 보유자라고 하신다 그러면 하단에서 받거나 위에 돌파가 나왔을 때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들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안타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